자, 여러분 교재 36페이지에 필지와 획지 한번 볼까요? 자, 이 부동산 활동상의 분류죠. 자, 이 필지와 획지 개념에서 우리 출제위원들은 뭐를 출제를 많이 하냐면요. 필지를 많이 해요. 그래서 필지를 또 여러분 많이 들어봤습니다. 뭐 매필지 토지 뭐 이런 것도 많이 들어보셨는데, 이 필지는 이 토지 소유자의 뭐를냐면 권리를 구분하는 거예요. 권리. 이 토지 소유자의 이 권리를 구분하는 것. 권리를 구분하는 법률상의 단위 개념. 이 법적 개념입니다. 토지 소유자의 권리를 구분하기 위한 이 법적인 개념, 법률상의 단위 개념인데, 우리 여러분 주민등록번호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 토지도 주민등록번호가 있습니다. 이 토지의 주민등록번호를 우린 전문용어로 지번이라고 해요. 지번. 그래서 이 하나의 지번으로 둘러싸인 토지입니다. 자, 그래서 토지가 있는데 14, 뭐 15, 뭐 16 이렇게 할 때 이렇게 하나의 이렇게 지번으로 이 둘러싸인 이 토지를 뭐라고 한다? 필지. 근데 면적이 다 다르죠? 면적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 그래서 필지는 토지에 있어서의 면적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그래서 하나의 지번, 하나의 지번으로 둘러싸인 토지로서 법률적인 토지의 무슨 단위? 등록 단위다. 자, 법률적인 토지의 등록 단위를 얘기합니다. 자, 법률적인 토지의 등록 단위 또는 부동산 등기법상 등기의 한 단위입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오면은 하나의 지번으로 둘러싸인 토지로서 법률적인 토지 등록 단위를 필지라고 한다. 부동산 등기법상 등기 한 단위를 필지라고 한다. 이 두 지문이 시험에 좀 자주 출제가 되는 지문입니다. 필지는 면적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이 살고 있는 아파트. 자, 여러분이 살고 있는 아파트의 가격이 3억이다. 그럼 그 3억은 가격이에요. 자, 여러분이 살고 있는 아파트 3억이다. 그럼 그건 가격. 한 물건의 값은 가격이라고 하고요. 여러 물건의 가격을 평균한 값을 가격 수준이라고 해. 그러니까 여러분 가격과 가격 수준이 우리 평가에서 다른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 가격 수준을 구분하는 겁니다. 이 가격 수준을 구분하기 위한 경제적, 가격 수준이 나오기 때문에 가격은 경제적이죠. 권리는 법률적이고, 그래서 경제적, 부동산 학적인 개념이 획지입니다. 획지. 그래서 획지는 토지, 우리 이용을 할 때 가정하는 개념, 토지 이용상, 우리가 상정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토지 이용에 있어서 부동산 활동이라든지 부동산 현상의 단위 면적이 되는 1획의 토지가 획지인데, 이때 단위 면적이라는 용어를 이제 나오는데 1m, 1m 요거 곱해준 요 면적이 바로 뭐죠? 1제곱미터인데 이 1제곱미터를 전문용어로 뭐라고 하냐면은 단위 면적입니다. 자, 여러분 교재를 읽다가 단위 면적이라는 용어가 나오면은 1제곱미터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요즘 아파트 분양할 때 보시면은 몇 평으로 안 나오죠? 뭐로 나와요? 85제곱미터, 109제곱미터, 59제곱미터 이렇게 제곱미터 나오죠? 그럼 또 나중에 떼보면 서로 떼보면 또 이렇게 나와요. 1제곱미터당 얼마? 평당 얼마로 안 나와요? 1제곱미터당 얼마 이렇게 나오지.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우리 토지 가치를 판단할 때는 요거 갖고 사용합니다. 1제곱미터 단위 면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정적, 법률적, 획지를 구분하는 기준인 행정적, 법률적 기준, 자연적, 인위적 기준에 의해서 다른 토지와 구별이 되는 이 가격 수준이 비슷한
1단의 토지를 획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획지를 시험에 출제할 때는 꼭 이 지문을 꼭 들어가게 출제합니다. 가격 수준이 비슷한 1단의 토지를 획지라고 한다. 가격 수준이 비슷한, 이게 키워드 지문. 항상. 자, 이 두 지문 중에 우리는 뭐가 중요하다? 필지. 필지를 또 시험에 많이 출제되는 지문. 자, 필지의 개념을 우선 받고. 자, 여러분, 1교시에 배운 용어 중에 뭐를 배우셨죠? 택지. 건축 용지인 택지를 배웠는데, 아까 택지는 건축 용지인데 건축물이 없는데 건축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것도 택지야. 그래서 택지상에 건축물이 없을 수도 있고 택지상에 건축물이 있을 수도 있겠죠. 이렇게. 이때 택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이 토지를 우리는 나지,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건부지. 그러니까 이 택지상에 건축물이 서 있는 부지를 뭐라고 하죠? 건부지라는 용어를 사용해. 나지 건부지 개념인데 25회 시험에는요, 요 두 개 비교하는 문제 출제를 했어요. 나지 개념은 또 시험에 자주 출제했었죠. 우리 15회 추가 시험도 나왔지만은 21회 시험에도 또 나지 개념이 나왔고 또 25회 시험에도 나지 개념이 나옵니다. 그래서 나지는 시험에 보면요, 이 개념을 또 자주 나온다. 개념. 나지 개념을 보면은, 자, 토지를 수용을 하면 뭐를 해야 돼? 우리 보상 평가를 통해서 보상을 해야겠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런 게 있거든요. 토지 보상 평가 지침이라는 게 있어요. 토지 보상 평가 지침 제3조 제5회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나지란 토지 위에 건물, 기타의 정착물이 없고 이 지상권 등 토지의 사용 수익을 제한하는 사법상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뭐라고 한다? 나지라고 해. 나지.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를 보면요, 우리나라에서는 이 나지를 토지 가격 평가 기준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래서 나지, 그래서 시험에 자주 출제합니다. 나지. 그래서 우선 건축할 수 있는 토지에 건물이 없다. 건물이 없는 토지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나지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나지는 주거용 상업용으로 지을 때는 지목이 멀다. 지목이 대일 수도 있지만은, 또는 어떻게 돼요? 우리는 공업용 공장으로 지을 때는 멀 수도 있다? 공장, 뭐 용지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만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이 가끔 어떤 분이 질문하신 분이 있거든요. 왜 질문하냐? 나는 이런 얘기해. 나지보단 쟤들은 나대지를 많이 들어봤다. 나지 중에서도 지목이 대로되어 있는 토지를 전문용어로 뭐라고 한다? 나대지. 그래서 여러분 나대지라는 용어를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나대지는 나지 중에서도 지목이 뭐죠? 대로되어 있는 토지를 나대지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나지와 나대지는 엄격하게 말하면 다른 용어죠. 나지 중에서도 지목이 대로되어 있는 걸 나대지라고 부른다. 자, 그리고 건부지는 건축물이 서 있는 부지입니다. 자, 토지상에 이렇게 건축물이 있어요. 자, 그럼 토지상에 건축물이 있는데 이 건축물이 서 있는 이 부지를 우리 뭐라고 하죠? 건부지야. 건부지. 근데 이 건부지는 토지상의 건축물로 인해서 우리는 건축물이 없는 나지에 비해서 토지의 사용 수익을 제한을 받아요. 그러면 건축물을 철거해야 다른 용도로 이용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건축물에서 토지의 사용 수익을 제한을 받아서 토지의 최선의 이용 상태로 이용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나지 가격에 비해서 건부지 가격은 건축물에서 오히려
하락을 하게 되는데 이걸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건부감가라고 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건부지는 건부감가가 발생을 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25회 시험에 여기서 정답 물었거든요. 건부지에 있어서의 평가 가격. 자, 이 건부지의 평가 가격과 나지의 건물이 없는 나지의 평가 가격 비교하면 어디가 비싸죠? 나지가 비싸지. 근데 25회 시험은 요거 부등호를 반대로 출제한 게 그게 25회 정답이었습니다. 25회 시험에. 그러니까 이 건부 감가가 일반적이에요. 예외도 있어요. 예외. 일반적으로 나지 가격이 건부지 가격에 비해서 뭐다? 비싸다라는 거예요. 자, 우선은 건부 감가라는 용어 하나 배우셨어. 자, 일반적인 경우인데, 자, 이 나지나 건부지나 둘 다 뭐죠? 택지라는 거, 택지. 자, 그런데 문제는 또 용어 중에 공지라는 용어가 또 있어요. 공지. 공지라는 용어는요, 이런 용어거든요. 공지는 건물과 건물 사이에 빈 땅이 있죠. 여기 뭐 밖에 나가 보면 되잖아요. 그게 공지예요, 쉽게. 건물 사이에 빈 땅이 공지가 돼요. 그럼 건물 사이에 빈 땅이 공지가 되는데, 자, 그 말은 이런 얘기거든요. 자, 우리 지진, 우리 요즘 뉴스 많이 이슈되어 있는데, 지진이나 홍수 등의 자연재해라든지 또는 일조 등 양호한 생활 환경 확보를 위해서 우리는 건축할 때 여러분 건물 면적이거든요. 건물의 바닥 면적을 제외한 건부지 중에서도 건물의 바닥 면적을 제외한 남아있는 부분의 토지를 뭐라고 한다? 공지. 그래서 건축물로 제공되는 일정 면적, 일정 면적인 바닥 면적 이외에 토지가 바로 뭐다? 공지야. 그러니까 건부지 면적을 제외한 남아있는 부분의 토지가 바로 뭐다? 공지. 그래서 이 공지 개념이 우리 시험에 우리가 개념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좀 주의를 해드립니다. 왜냐? 공지와 나중에 이제 배우시게 될 용어 중에 공한지라는 용어가 있는데 공지와 공한지는 서로 다른 용어예요. 공한지도 택지입니다. 그럼 공한지도 택지라는 것은 건축할 수 있는 건축 용지죠. 용지인데 건물을 안 지어. 도시 안에 있는 택지인데 도시 안에 있는 택지니까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건물을 안 짓는다. 왜냐? 토지의 가격, 집가 상승을 기대하는 토지에 투기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건물을 안 짓고 장기에 걸쳐서 그대로 내버려 방치하고 있는 토지를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한다? 공한지. 이러한 공한지 도시 내 택지인 공한지로 인해서 생긴 법이 바로 1990년 1월 1일에 시행된 토지초과이득세법이에요. 근데 이 토지초과이득세법은 무슨 얘기냐? 여러분이 문제는 보유 기간 동안에 부동산 가격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죠. 그러면 토지초과이득세를 낼 때 여러분이 미실현 이익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거 아니에요.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는데 최종 뭐 가서 내는 거 모르니까. 그래서 위헌 판결, 미실현 이익, 실현된 것도 아니고 미실현 이익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를 하기 때문에 뭐가 된다? 우리는 뭐가 됐어요? 위헌 판결을 받아서 97년에 우리는 이 법이 어떻게 돼요? 없어졌습니다. 토지초과이득세법. 옛날에 요거 내신 분이 있거든요. 예, 땅 있는 분 내야 되는데 내신 분들은 얼마나 안타까우겠어요. 우리나라 사람은 세금 내라 그러면 잘 냅니다. 예? 좀 의심도 안 하고 막 냅니다. 그래서 미실현 이익이잖아요. 그래서 세금 내는 건 이건 잘못됐다. 소송을 거는 거야. 소송. 세금을 딱 내고 소송을 딱 거는 거야. 그래서 소송을 걸어서 어떻게 돼요? 승소를 하게 되면 뭐가 돼? 세금을 안 내도 되죠. 이미 낸 세금 소송 당사자는 뭐다? 환급을 해주죠. 근데 이미 낸 사람, 소송도 안 걸고 이미 낸 사람은 안 돌려줘. 예? 정부가 웃기죠. 예? 그래서 이때 소송 건 사람 중에 최대의 소송 당사자가 우리는 롯데, 예? 잠실 롯데, 거기 호텔, 거기 옆에 지금 102층 지었잖아요. 그 토초세 말인데 1,300 얼마예요. 1,300억 원. 세금, 낼 돈이. 그 소송을 걸어서
결국 승소해서 그 돈을 안 냈습니다. 당연히 그래서 그때 당시 나온 토지 초과의 득세법. 공한지는 공한지인데 또 뭐가 있냐 하면 이제 여러분이 또 많이 들었던 용어 중에 과거에 유휴지, 공한지보다 유휴지를 많이 들었을 것 같아. 유휴지는 여러분 정상적으로 토지를 여러분 이용할 수 있어요. 정상적으로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데 이용을 안 하는 거예요. 안 하고 바람직스럽지 못하게, 정상적으로 이용을 하지 않고 바람직스럽지 못하게 놀리고 있는 그 토지를 유휴지죠. 그래서 옛날에 보면 유휴지 대책이라는 용어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유휴지 요 두 가지는 다 뭐 때문에 나온 용어냐면 무슨 목적? 투기 목적이야. 두 용어는 다 투기 목적, 투기 목적. 근데 여러분 휴한지는 뭘까요? 휴한지는요, 농지는 감정평가상의 용어인데 지목이 전답과수원이에요. 그러면 이 농지 등에 있어서 땅의 힘, 지력 회복 등을 위해서 어떻게 돼요? 경작을 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쉬게 하는 토지, 휴경하고 있죠? 정상적으로 쉬게 하는 토지를 전문용어로 휴한지라고 해요. 휴한지. 그래서 용어 구별을 좀 우선 해두셔야 될 부분인데, 용어 중에 여러분이 시험에 나오면은 또 여러분이 어려워하는 용어 중에 하나가 소지야. 나중에 감정평가 이런 거 하면 또 배울 텐데, 자, 소지란 용어가 있어요. 소지. 좀 뭐 한자가 어렵잖아요. 소지는 건축이 용지인 택지 등으로 개발되기 전 자연 상태에 있는 그래로의 토지를 소지야. 그럼 대표적으로 뭐죠? 소지하면 자연 있는 그래로의 토지니까 논, 밭, 임야. 이게 바로 뭐다? 소지야. 택지 등으로 개발되기 전 자연 있는 그래로의 토지, 논, 밭, 임야가 무슨 땅? 소지다. 소지. 소지의 개념을 우선 한번 우리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소지. 자, 소지의 개념이 있고, 또 28회 시험에 또 올해 출제했던 용어 중에 요걸 출제했어. 야, 이런 건 틀리면 안 되는 거죠. 용어 딱 너무 쉽잖아. 선하지. 선은 고합선, 하는 아래야. 고합선 아래에 있는 토지. 그래서 여러분 고합선 우리가 도로가 지나가면은 고합선 아래에 있는 일정 범위 토지는 정상적인 토지 시장 가치에 비해서 뭐야? 가치가 또 떨어져. 그러니까 뭐 한다? 여러분 뭐 고합선 어떻게 돼요? 이제는 신도시를 개발할 때는 먼저 도시 계획을 할 때 뭘 해요? 고합선 도로를 먼저 뽑는데 얼로 지하. 이제 왜? 이제는 여러분 옛날에는 지상도 있었지만 이제는 지하로 이제 다 들어갑니다. 도시에서는. 그래서 고합선 아래에 있는 토지도 뭐가 발생한다? 감가가 발생하죠. 감가가 발생을 하니까 고합선을 설치하려면 뭐를 해야 돼? 보상을 해줘야지. 감가가 발생하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뉴스에서 많이 나왔던 밀양 고합선 설치할 때 보상 갖고 어떻게 돼요? 싸우는 거죠. 왜? 여러분 하여튼 고합선 하면은 밑에 있는 부분에 여러분 토지나 주택에 영향을 줘요. 그런데 거기는 또 뭐다? 고합선 산에 고합선 설치하면서 지나가다 보니까 거기 또 뭐죠? 농산물을 재배하는 농지, 여기에 이제 농사에 영향을 줄 수 있지. 그러니까 그에 대한 보상을 이제 달라는 거죠. 보상 때문에 지금도 싸우고 있나요? 그런데 문제는 보상을 가서 우리가 전문가가 시민단체가 가서 도와주는 건 좋은데 시민단체는 전문가가 아니죠. 예? 그래서 하여튼 우리는 제3자들이 너무 관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감가가 또 발생합니다. 감가. 자, 선하지도 감가가 발생한다. 그럼 토지 거래 시에 제약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감가에서는 제약이 있겠죠. 자, 선하지. 자, 그리고 또 용어 중에 우리 보면은 26회 시험에 출제했고 또 28회 시험에 정답 지문이 포락지. 포는 물수변자가 되거든요. 포락지인데, 자, 이 포락지 같은 경우는요, 물과 관련이 있어요.
자, 지적 공부상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가 있죠. 예? 토지가 있는데 문제는 이 토지 자체가 예? 토지 자체가 강물 또는 냇물 등이 흘러가면서 점점 뭐해? 침식을 당해요. 침식을 당해서 어떻게 돼? 수면 밑으로 잠기고 있는 토지를 뭐라고 한다? 포락지. 그 지문을 우리는 26회, 28회 시험에 출제를 했어요. 28회 시험, 26회 둘 다 정답이죠. 포락지. 예? 포락지 개념을 이해하는지 여부를 물었는데 문제는 뭐를? 우리는 포락지 개념을 주고 빈지로 출제해요. 빈지와 포락지는 달라요. 빈지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바닷가라고 해요. 그럼 바닷가 하면은 빈지. 그럼 바닷가가 뭐예요? 자, 여러분, 저 대천 해수욕장 가면 그 앞에 모래사장 있죠? 그게 빈지예요. 되죠? 예? 한번 가보세요. 빈지입니다. 그럼 빈지는 바닷가인데 법적으로는 소유권은 인정이 되지 않지만 실제로 이용함으로써는 이익은 어떻게 돼요? 있는 토지가 빈지라고 해요. 빈지. 자, 빈지를 보게 되면은, 자, 이 지적공부상에 등록된 토지에서 이게 만조, 자, 서해안에 우리 봤을 때 만조 수위선으로부터 지적공부상에 등록된 이 지역사에 있는 요 땅, 요게 바닷가인데, 이 바닷가를 뭐라고 한다? 빈지라고 한다. 빈지. 이 빈지. 이 바닷가를 빈지라고 하는 용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이제 썰물일 때 물이 빠지죠. 그러면 간조, 수위선. 요 만조 수위선과 간조 수위선 사이에 있는 땅이 여러분이 많이 얘기하는 갯벌이야. 이러면 갯벌. 빈지가 갯벌이 아니에요. 그래서 요 갯벌을 우린 전문용어로 얘기하면 간석지. 요 간조 수위선 넘어서 물이 있는 요 부분을 우리 뭐라고 하냐? 바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갯벌이 빈지가 아닙니다. 예, 빈지는 바닷가라는 거. 자, 그런데 빈지와 반대되는 개념이 있어요. 빈지와 반대되는 개념이 뭐냐? 법지. 이 법지는 반대되니까 법적으로는 소유권은 뭐가 돼? 인정이 돼요. 법적으로는 소유권은 인정되지만 실제 이용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거의 없거나 적은 토지를 법지다. 그러니까 반대지. 요거와 반대되는 게. 그럼 법지는 이 부분은 땅이죠. 토지예요, 땅. 그런데 여기 경사진이라는 땅이 있는데 여기 주택이 있고 또 밑에도 주택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택지, 건축, 우리 용진 택지의 수평투영면상의 택지에서 유효지표면, 이 택지의 유효지표면 이 경계와 그 인접된 토지의 요 경사진, 이 경사진 이 토지 부분을 뭐라고 한다? 이 부분을 법지. 경사진 이 토지 부분을 법지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법지. 그래서 토지의 붕괴, 요 주택의 경사진 부분에 주택이 있으니까 토지 붕괴를 막기 위해서 뭐를 설치하죠? 축대를 설치하잖아요. 그때 이 경사진 이 부분의 땅은 토지 소유자 권리는 인정되지만 실제는 이용 거의 못하는 토지예요. 측량 면적에는 포함이 되지. 법지는. 자, 그래서 법지, 빈지에 있어서 개념인데 요 세 가지는 우리가 권리, 관계에 따른 분류죠. 권리 관계에 따른 분류에서 포락지, 빈지, 법지에 대한 그러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용도에 따른 분류가 있거든요.
이 토지의 용도에 따른 분류가 있는데 시험 문제에 작년 올해 2년 연속 출제된 용어인데 실제로 토지가 이용되고 있는 용도에 따라 지역을 분류한 것을 용도적 지역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용되고 있는 용도에 따라 분류한 지역을 말하는데 이렇게 용도적 지역을 우리는 크게 분류합니다. 대분류. 예? 크게 분류하는데 우리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해요. 택지지역, 그리고 뭐죠? 농지지역, 임지지역,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합니다. 택지지역, 농지지역, 임지지역의 세 가지로 분류해요. 자, 그러면은 이때 택지나 농지나 임지는 뭐다? 감정평가상의 용어인데 임지지역의 지목은 뭐죠? 임야, 산이에요. 그러면 임야를 택지로 조성을 해서 아파트 지을 수 있어요. 그리고 농지는 뭐죠? 농지는 지목이 세 가지예요. 전, 답, 과수원이에요. 지목이 전답, 과수원이 농지 지목인데 그러면 농지에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전답 등을 수용을 해서 또 뭘 한다? 택지로 조성해서 또 아파트 지을 수 있죠. 이럴 경우를 우리는 용도적 지역의 전환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요. 용도적 지역의 전환. 그럼 예를 들어서 임지지역이 택지지역으로 전환되고 있다. 아니면 농지지역이 택지지역으로 전환되고 있다. 이 말이겠죠. 자, 그러면은 임지지역, 농지지역, 택지지역 등 이 용도적 지역 대분류 상호 간에 다른 지역으로 전환되고 있는 지역의 토지를 전문용어로 뭐라고 하죠? 후보지란 말이에요. 후보지. 그래서 시험 문제에 우리는 후보지가 2년 연속 출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15회 추가 시험에도 출제를 했고 22회 시험, 21회 시험에 출제했고 22회도 출제를 했고 또 27, 8회 시험도 출제하고 시험에 이 후보지가 또 자주 출제가 되는 용어입니다. 후보지도 있지만 또 뭐도 있다? 이행지, 용도에 따른 분류는 두 용어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는 후보지를 자주 출제를 한다는 거. 요 두 개를 같이 출제한 건 21회 시험일 때 요 두 개를 같이 출제했어요. 자, 이행지는 동일한 용도적 지역 내. 자, 동일한 용도적 지역 내. 시험 문제 보면요, 꼭 이 말이 나와. 21회도 요 말이 나왔거든요. 내라는 말이 뜨면은 이 말은 뭐다? 이행지입니다. 그러면 무슨 얘기냐? 그럼 예를 들어서 택지 지역이라는 동일한 용도적 지역 내 이렇게 세분화시키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죠? 소분류. 요 대분류에 대해서 요거는 요 택지역부터 세분화시키는 소분류. 그럼 택지 지역을 뭘로? 주택 지역 또는 주거 지역. 그리고 뭐죠? 상업 지역, 공업 지역. 여기는 뭐죠? 전지 지역, 답지 지역, 과수원 지역 이렇게 나누는 건데,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동일 용도적 지역 내니까 그럼 택지 지역 내는 요 아니죠? 요 안에서 공업 지역이 주거 지역으로 이렇게 변할 수 있거든요. 자, 여러분 공단이 외곽으로 이전을 해서 그 공단이 있던 지역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건설 중에 있습니다. 이런 토지를 우리 뭐라고 한다? 이행지. 이 내에서 이 소분류 상호 간에 이행 중에 있는 토지를 이행지라고 해요. 자, 여러분이 우리 수원에 가면은 한일타운인데 거기 원래는 뭐냐? 한일합섬이야. 한일합섬. 예? 거기에 한일합섬 그 공장이 이제 이전해서 거기에 뭐 대규모 아파트 지은 거야. 저 천안역 앞에 보면은 또 뭐야? 충남 방정. 예? 있었거든요. 그걸 또 뭐 한다? 예? 공장이 또 이전을 하죠. 이제 과거에는 이제 뭐지만 지금 도심으로 들어오니까 이전을 해서 거기에 뭐 또 신동 아파트 또 들었었잖아. 그런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공업 지역이 뭘로?
주거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지역에 있는 토지를 뭐라고 하죠? 이행지. 후보지와 이행지 개념 구분하셔야 되는데, 자, 가끔 이런 게 있죠. 신도시를 개발한다. 자, 여러분, 동탄, 신도시를 개발할 때, 개발되기 전에 땅의 지목을 보면은 거의 대부분 뭐야? 전답 과선이지 뭐. 임야도 있겠고. 예? 그러면은 무슨 얘기죠? 그럼 예를 들어서, 이 밭인 전을 수용해서 아파트를 짓고 있다. 그러면 이때는 전지지역은 뭐죠? 농지지역이고, 주거지역은 택지지역이죠. 용도지역이 뭐냐? 다르죠. 다르면 후보지야. 여기는 동일 용도적 지역 내지, 이행지는. 용도적 지역이 다르면은 무슨 개념? 후보지 개념이에요. 후보지 개념. 그래서 신도시를 개발하기 위해서 전답 등을 수용해서 아파트 단지 건설하는 그 개념에 관련된 용어는 후보지다. 후보지. 그래서 여러분 실제 우리가 이것도 상당히 출제를 많이 하는 용어예요. 용어가 좀 어렵죠. 그래서 출제를 많이 하는 용어. 자, 후보지가 2년 연속 또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토지에 관련된 용어가 이렇게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개념 위주로 시험에 출제할 때는 개념 위주로 출제하고요. 우리가 나중에 좀 더 세부적 사항은 나중에 1, 2월 강의 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0페이지에 보시면은 주택의 분류인데, 자, 여러분 2016년도 우리가 하반기에 바뀌어서요. 우리 작년 공인중개사 시험은 출제 안 됐는데 작년 하반기에 건축법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바뀌면서 여기 약간 용어가 좀 어떻게 돼요? 뭐가 글씨체가 약간 바뀌었어요. 내용이. 그래서 작년엔 출제하지 않고 올해 바뀌었기 때문에 올해 바로 출제했습니다. 올해 출제가 뭐 내년에 안 나오겠죠. 올해 다중주택이 출제했거든요. 올해. 그래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나눌 때 여러분이 이제 실제 거래를 할 때 보면 공동주택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이 대표적이고 단독주택으로서는 다가구주택, 그리고 다중주택인데 다중주택 개념을 출제했어요. 예? 다중주택 개념 주어지고 이게 어떤 주택인가 물었었는데 문제는 이 건축법상의 분류는 여러분 공법에서 자세히 우선 배우시고 이제 확인하시면 될 겁니다. 자, 그 내용을 우선 출제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교재에 46페이지로 오시면은 토지의 특성이 나오죠. 자, 이 토지의 특성은 우리가 출제를 매년 하는 문제입니다. 이 토지의 특성을 여러분 아셔야, 토지의 특성을 아셔야 뭐를 풀 수 있다. 이 부동산 시장의 특성, 그리고 부동산 가격의 특징 등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시험 문제에 매년 출제를 하는 게 바로 이 토지의 특성입니다. 자, 시험 문제 매년 출제를 하는 부분입니다. 자, 당연히 내년에도 출제, 29회 시험에도 출제하는데 크게 두 가지로 나누죠. 토지의 특성은 자연적 특성과 인문적 특성으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자, 토지의 자연적 특성은 말 그대로 이런 토지는 자연적으로 주어져 있는 물건 그 자체로서 본래 원초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성을 자연적 특성이죠. 그래서 이 토지가 자연적으로 주어져 있는 물건, 자연적으로 주어져 있는 물건 그 자체 본래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성이죠. 그래서 선천적이면서 원초적인 특성입니다. 그리고 인문적 특성은 자연물인 토지에 인간이 개입을 해요. 자연물인 토지에 인간이 개입합니다. 그래서 토지와 인간의 관계에 있어서 인간이 토지에 인위적으로 부여해 준 특성을 뭐라고 한다? 인문적 특성이라고 한다. 인문적 특성. 그래서
요 자연적은 인간이 개입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인문적 특성은 이 자연적 특성의 제약을 어느 정도 완화해주는 그러한 특성이 인문적 특성입니다. 자, 그러면 시험 문제는 이 자연적 특성을 한번 보면은 우리가 부동성, 부동성, 그리고 부증성, 그리고 영속성, 그리고 개별성, 인접성인데 여러분이 시험 문제는요 특히 어느 거죠? 요 네 개를 출제를 하는 거죠. 자, 뭐 시험 문제 이 네 개에서 보기 지문이 나와요. 우선 5개 지문 중에 우선 여기서 나오고 하나는 뭐 인문적 특성에서 나오든지 아니면 또 요 네 개 중에 하나가 더 들어가든지 해서 나오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26회, 27회는 영속성에서 우리가 출제 정답을 물었고 작년 시험은 부증성에서 물었어요. 예? 중요한 특성인데 문제는 이 자연적 특성에 있어서 이 네 가지 특성을 좀 주의해서 보는데 여러분은 암기를 할 때 요것을만 암기하시되 부부, 영개인 그거 시험에 안 나와요. 부부 연계인 열심히 암기해도 아무 소용없어. 시험에는 토지 특성과 그 특성으로 파생되는 특징을 연결한 것 중 틀린 걸 찾는 걸 내가. 그러니까 뭐를 알아야 돼? 부부 연계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요 안에 있는 내용이 중요한 거야. 그런데 왜 이런 문제를 내면 잘 틀리냐? 여러분들은 무조건 암기를 해버려. 이해를 좀 몇 번 반복하면 쉽게 이제 문제 맞춘대. 그래서 쉬운 문제인데 틀리시는 분이 진짜 많아요. 여기서. 왜? 그게 그거 같거든요. 그래서 암기할 때는 좀 우리가 이해를 먼저 하고 암기를 하세요. 부동은 뭐죠? 동은 움직일 동이에요. 움직이지 않습니다. 토지는 지리적 위치 그 자체가 고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 여러분 어떠한 힘을 이용해서 토지를 이동시키 노력해보세요. 이동됩니까? 안 되죠. 안 돼요. 이동이 안 돼요. 그래서 뭐를 가지고 있다? 비이동성입니다. 그런데 동사는 뭐죠? 자, 여러분이 벽시계, 김치 냉장고, TV, 동산, 움직이는 물건 이동할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과 동산을 구별하는 근거가 돼요. 부동성은 우선 부동산과 동산을 구별하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부동성은. 자, 그리고 또 뭐가 있냐 하면 시험 문제에 단골로 나오는 지문이 바로 국지화가 단골로 나오는 지문입니다. 자, 토지가 속해 있는 이 지역 범위, 토지가 속해 있는 이 지역 범위 내로 뭐 한다? 국한시킨다. 토지가 속해 있는 지역 범위 내로 국한시키는 것을 국지화라고 해. 국지화. 국지화. 부동산 활동 및 부동산 활동을 둘러싼 부동산 형상을 고도로 국지화시킨다. 자, 여러분이 어떤 지역을 개발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동탄 2신도시를 개발하면 동탄 지역에 영향을 미쳐요. 또 고덕 신도시 개발하면 그 지역에 영향을 미치지 서울에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죠. 그래서 그 지역 내로 국한시키는 거예요. 국지화, 지역 내로 국한된다는 거. 꼭 용어, 어려운 용어예요. 국지화는 하여튼 시험에 단골로 출제되는 상당히 중요한 용어입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 저번 주에 배웠을 때 토지를 거래할 때는 뭐 각종 토지 대장, 지적도, 임야도, 뭐 사진 등을 어떻게 해요? 책상 위에서 분석하는 것을 정보 활동이죠. 예? 각종 자료를 수집해서 분석하는 정보 활동도 있지만은 또 토지가 위치 있는 현장에 가서 이 측량을 통한 면적이라든지 용도라든지 위치라든지 이걸 확인을 해야 돼. 이걸 뭐죠? 현장에 임해서 확인하는 활동을 임장 활동. 그래서 이 부동산 활동, 이 부동성의 특성은 부동산 활동을 정보 활동과 임장 활동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항상 위치가 고정되기 때문에 현장에 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임장 활동.
부동산 활동을 정보 활동과 임장 활동으로 만든다. 자, 그리고 또 관련해서 시험 문제에 나오면은 또 중요한 용어 중에 하나가 외부 효과죠. 자, 외부. 여러분 시장 안에서 수요와 공급에서 가격이 결정되는 장소가 시장 기구인데, 외부 효과는 시장 안에서 가격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에요. 시장 어디서? 바깥. 시장 경계 바깥 외부에서 가격이 결정되기 때문에 외부라는 명칭이 붙은 거예요. 그럼 외부 효과는 뭐냐? 토지는 위치가 고정되어 이동할 수 없는데 그 토지를 둘러싼 외부 환경 조건에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토지 가격이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는 게 외부 효과입니다. 그럼 외부 효과 출제를 할 때 보면 사례가 나오거든요. 사례 딱 나왔을 때 요거와 관련된 특성은 무엇인가 물어요. 예? 그럼 부동성이 답인데, 문제는 사례 중에 이런 걸 많이 내거든요. 자, 어떤 지역에 쓰레기 매립장이나 쓰레기 매립장이 들어선다든지 하면은 어떻게 돼요? 그 지역의 부동산 가격은 하락을 해요. 또 어떤 지역에 다이옥신이라는 공해 물질을 배출하는 쓰레기 소각장에 들어서면 또 부동산 가격 하락을 합니다. 또 어떤 지역에 대학이 설립된다든지 또 대규모 생태공원이 조성되면 그 지역은 또 쾌적성도 높아지고 생활의 편리성도 높아지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수요가 증가해서 가격은 오르죠. 이런 건 다 외부 효과야. 가격이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외부 효과 사례에 주어지고 그 사례에 해당하는 토지 특성을 물을 때는 뭐다? 부동성. 외부 효과도 많이 출제합니다. 자, 그래서 부동산은 위치가 고정되면서 특히 입지가 상당히 중요해요. 여러분, 입지가 상당히 중요한데,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게 있죠. 우린 첫째도 위치, 둘째도 위치, 셋째도 위치. 이 위치를 상당히 중요한 게 상가입니다. 목이 좋아야 된다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래서 입지 선정의 중요성을 제기해 주는 것도 뭐다? 부동성이야. 여러분이 위치는 고정돼 이동할 수 없기 때문에 유리한 위치에 있느냐, 불리한 위치에 있느냐, 상당히 수익성이 달라져요. 그래서 우선 입지 선정의 중요성을 제기해 주는 것이 부동성입니다. 부동성. 자, 뭐 그런 것도 있고, 또 지방자치단체는 또 어떻게 돼요? 그 위치가 고정된 토지로부터 뭐를 받아요? 지방세를 받잖아요. 조세 수입의 근거, 지방세 조세 수입의 근거, 원천이 되기도 해요. 우선 부동산. 작년 또 시험에 올해죠? 올해 28회 시험에 출제했어요. 조세 수입의 근거가 되고, 또 위치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라든지 지방자치단체에 있어서의 법률적, 제도적 규제의 대상이 되기가 쉽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 관계에 대한 법규가 상당히 복잡하다는 게 바로 부동성입니다. 부동성. 자, 부동성은 요 내용들을 좀 신경 써서 우리가 공부를 좀 해주시면 돼요. 자, 이에도 뭐 여러 가지 특성이 있는데, 우선은 오늘은 몇 개? 저 세 가지만 잘 기억을 해야 돼. 너무 많이 들어가면 머리 아파서 안 되고. 그래서 세 가지 기억을 좀 잘 해두시고, 나머지 여러 가지는 나중에 또 일요일 강의 때 약간 첨가를 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세 가지 잘 기억해 두시고, 자, 잠시 쉬고 부등성부터 가겠습니다.